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95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보드입니다. 오늘 비 엄청 오죠. 주말에도 비가 많이 왔고, 아까 포디랑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우산을 쓰고 가는 거를 포기하고 차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서초동 쪽에는 양재동 쪽에는 엄청나게 때려 붓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뭐 내일까지 몇 미리 온다고? 뭐 300이 온다는데 그게 300? 뭐 여긴지 저긴지 모르겠어. 그럼 지금 이게 태풍이 올라와서 이러는 거나? 장마야. 그냥 장마 태풍 다 왔나 봐. 어쨌거나 뭐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또 주의하실 것들도 있고, 건강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날씨가 뭐 후덥지근하고 비가 많이 오면 짜증도 많이 나는데, 우리가 또 그래도 행복한 항상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캐논의 100mm 매크로 렌즈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은 필름 카메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캐논에서 나온 필름 카메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T90이라는 카메라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카메라는 인포 카메라에서 협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포 카메라 전화번호를 밑에다가 제가 하나 넣어 드립니다. 이 T90 카메라는 전자식 카메라죠. 이 카메라가 아마 캐논에서 나온 거의 마지막에 나온 FD 마운트를 채용한 필름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물론 이게 1986년도에 생산을 됐고 1990년도에 T60이라는 카메라가 만들어져. 이거 후 버전으로 필름 카메라가 하나가 FD 마운트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T90보다 못한 카메라다. 그래서 클래스가 높은 카메라에서 마지막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T90이 매뉴얼 카메라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에 650 카메라인 AF 카메라가 생산을 되지. 디지털은 아니지만. 그 대신에 그걸 이제 EOS 시스템으로 가갖고 마운트가 EF 마운트로 변한다. FD 마운트에서. 과감하게 이제 그거를 바꾸고 있는데, 어쨌거나 650, 뭐 620, 630, 그 다음에 EOS1, EOS1V 최상위 기종들이 나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카메라가 T90 카메라다. 그래서 T90인 이 카메라를 베이스로 마운트가 바뀌고 여러 가지들이 바뀌었지만, 모든 생김새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카메라를 베이스로 한다. 그래서 뒷뚜껑을 열어보면은 역시 필름 카메라를 넣는 리더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카메라 자동이네? 이게 없네. 그렇지.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감아주는 거지. 리와인딩 레버가 아니지. 요즘에 나오는 이거 디지털 카메라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참 나와서 그땐 좀 신식이었지. 감기지? 응. 왜 이렇게 찍지? 이 필름 카메라의 소리. 디카에선 이런 소리 안 나지? 그렇지. 응? 아무래도 좀 감기는 소리 들려? 찍. 가면 이렇게 된다. 그 당시엔 참 신식이었어 이거. 그럼 이거 필름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동으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안 빼면 남기고. 다시 혓바닥을 빼놔야지. 이 T90 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조금 캐논에서 말하면 니콘에서 비운의 카메라가 FA라는 카메라가 있었듯이
T90도 내가 생각할 때 니코 캐논에서 좀 비운의 카메라가 아닌가. 왜 그랬냐 하면 이게 86년도에 생산이 됐고 87년도에 그 EOS 시스템 EF 마운트로 바뀌면서 AF 카메라가 디지털은 아니지만 AF 카메라가 만들어지는데 캐논에서 이 생산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 캐논의 T90이라는 이 카메라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카메라고 일명 탱크라고도 별명이 붙을 만큼 튼튼하고 고장률이 굉장히 적은 카메라예요. 전자식 카메라에 비해서, 전자식 카메라인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카메라 자체가 T 시리즈거든. A 시리즈가 있어 캐논에. AE1. 그렇지. 그 다음에 A-1. 이 카메라들이 굉장히 성공을 거둬 캐논에서. 판매량이 뭐 40만 대 막 이렇게 5, 60만 대씩 팔릴 정도로 굉장히 성공을 거둔 카메라고, 그 다음에 이제 T50, 83년대 T50, 84년대 T70, 요거보다 이제 요거 만들어지기 전이지. 그 다음에 85년도에 T80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86년도에 T90 이 카메라가 나오는데 85년도에 만들어졌던 T80은 AF, 시험용 AF지. 양산은 됐지만 판매율이 많지는 않았지. 뭐 니콘에서 F3 AF가 있듯이 캐논에서 M2 슈퍼 AF가 만들어졌듯이 그런 식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논에서 A-1에 후성 모델격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A-1하고 뉴 F1 사이를 메워줄, 뉴 F1은 이제 최상위 기종이었고 그 사이를 메꿔줄 기종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고민하다가 어떤 카메라를 만들까 하다가 만들어진 게 T90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생긴 게, 이 당시에 생긴 게 사실 이렇게 생긴 게 쉽지 않았겠지? 보세요. 예전에는 다 와인딩 레버, 리와인딩 레버,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모터가 내장돼 있다는 얘기지, 카메라에. 예전에 이게 다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된 건 그 그렇지. 당시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이거는 독일에 있는 디자이너가 누군지 내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독일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로 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름까지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 카메라 요 밑에 하이 버전으로 T70, T50이 있는데, 걔네들은 좀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지만 너무 좀 약하다. 아마추어 굉장히 낮은 보급형이라고 보고, 근데 같은 T 시리즈에서 T90이지만 얘는 메이커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를 상대로 프로용 카메라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만들어졌고 그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T90 카메라가. 그래서 얘는 EOS, 그러니까 캐논 EF 마운트를 이제 얘네가 교체를 하잖아. 그지? 이 마운트를 교체를 하면서 EOS AF 바디를 만들어내거든. 그랬을 때 베이스 모델 처음에 나온 게 650이라는 EOS 650이라는 AF 카메라야. 그거의 베이스 모델이 이 T90이야. 지금 디자인을 잘 봐봐. 요즘에 나오는 마크 디지털 카메라, 얘 디자인도 이 디자인이랑 거의 같아. 보면 보시죠 한번. 이 디자인에서 계속 유래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T90 이 카메라는 FD 마운트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지금의 수동 렌즈들 옛날에 그걸 FD 마운트라고 그러고 지금에 쓰고 있는 건 EF 마운트라고 하는데 서로 호환이 안 돼. 아답터를 끼지 않으면 서로 호환이 안 되지만 FD 마운트를 기반으로 한 수동 초점 SLR 카메라의 거의 마지막이다 라고 보면 되고, 가장 정교한 자동 노출 35mm SLR 카메라다. 그 다음에 일명 탱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고장률이라든가 튼튼함에서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다, 전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얘 다음엔 FD 마운트가 안 나왔나 그럼? 없어. 1990년도에, 얘는 86년이고 1990년도에 T60이라는 바디가 나오는데 얘 개념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T60이 마지막이지만 T 시리즈 다운 카메라에서는 얘가 마지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 재원을 먼저 보면 내가 여기 좀 적어봤는데
전자 제어 자동 노출 AE 카메라다. 그렇지? 그 다음에 35mm SLR 카메라고 24 곱하기 36mm 필름 규격을 갖는 카메라다. 그 다음에 FD 마운트는 FD 마운트다. 옛날에 수동 렌즈를 마운트고 시야율이 94%다. 조금 아쉽지 시야율이. 약간 그러네. 뉴F1이 시야율이 100%. 그건 이제 프로 카메라고. 얘도 프로 카메라로 만들었다고 메이커스 말을 하는데 시야율이 조금 아쉽다. 가로 세로 94% 정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드는 매뉴얼 모드가 있고, 셔터 스피드 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개 우선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특이한 거는 프로그램에서 변동 가능한 프로그램을 7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 뭐 텔레, 와이드, 프로그램에서도 몇 가지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을 거야. 뭐 풍경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와이드다 그러면은 뭐 조리개를 더 조여갖고 심도를 깊게 찍는다라거나, 텔레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조리개를 열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갖고 셔터 우선 쪽으로 먼저 기능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렇게 변동 프로그램을 7개를 주고, 필름의 ISO를 지원하는 거는 6에서부터 6400까지 지원을 해주고, 노출 보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2스텝을 해주는데 3분의 1스톱씩 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30초에서 4000분의 1초. 그 다음에 벌브 셔터인 B셔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전원은 AA 건전지, 우리가 쓰는 손가락 건전지 있지? 그 4개를 쓴다. AA. AAA가 더 작은 건가? AAA가 더 작은 거고, AA 건전지, 일반 우리가 쓰는 1.5V 건전지 4개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속도는 한 컷, 싱글은 한 컷. 그 다음에 L은 초당 2컷. 그 다음에 하이는 초당 4.5프레임. 오케이? 그 다음에 노출 방식은 중앙 중점 측광 방식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 측광 방식이 있고 스포츠 측광이 있다. 그럼 중앙 중점 측광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 어떤 측광 방식인지 알고, 스포츠 측광도 아시겠지. 스포츠 측광은 중앙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 2.7%를 측광을 해주고, 그럼 부분 측광은 뭐냐? 이 카메라에서 부분 측광을 스포츠 측광 것처럼 중앙형만을 위주로 재주는데, 스포츠 측광이 중앙의 2.7%만을 아주 좁은 범위를 재준다면, 얘는 부분 측광이라는 것은 중앙 부분의 13%까지를 재준다. 그러니까 좀 더 범위가 넓은 거지. 그래서 이 3가지의 측광 방식을 갖는다. 지금까지 이제 메이커에서 발표했던 예전 자료들을 내가 좀 이렇게 써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 T90 카메라를 상당히 한 3년, 4년 정도를 운영했던 카메라죠.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에 제가 50mm 1.4 렌즈, 35mm f2짜리 렌즈, 85mm 1.2 L 렌즈, 2035 L 렌즈, 그다음 802 f4 L 렌즈, 이런 렌즈들을 갖고 3년, 4년 동안 썼던 카메라인데, 굉장히 첨단 기능이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구력도 상당히 좋은 카메라고, 자, 그 다음에 쓰기에 익숙해진다면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카메라인데, 생산 기간이 짧다 보니 이 카메라가 없는 줄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뉴에폰을 썼지만 같이 이 2가지를 병행을 해서 썼거든, 얘랑. 그랬을 때 T90 카메라의 편리성, 그러니까 캐논에서 T 시리즈는 조작하기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컨셉으로 카메라를 만든 거야. 그래서 예전에 A 시리즈라든가 뉴F1 시리즈들은 모터 드라이브를 따로 달아야 되잖아. 근데 T 시리즈들은 이 모터가 내장이 돼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카메라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 중고 내가 지금 갖고 온 이걸 T90을 내가 왜 갖고 나왔냐면, 사실은 그동안 잘 안 보였어. 카메라가 이게 있어도 별로 깨끗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딱 갔는데 인포 카메라에 이 카메라가 너무너무 깨끗한 게 2대인가 3대가 있는 거야. 이게 일본에서 갖고 온 것 같아. 이 가격을 물어봤더니 바디가 19만 원이야. 그럼 50mm 1.4를 이거 꽂으면 얼마야? 그랬더니 50mm 1.4를 꽂으면 10만 원이 추가가 된대. 그럼 이렇게 딱 사면 29만 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메리트가 있는 게, 그 지금 인포 카메라에 그 2035L 뭐 35mm, 24mm, 85mm 뭐
왜 세트로 들어와 있어, 세트로 얘가.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가슴이 설레는 거. 이거 내가 사갖고 한번 돌려봐 이거를. 옛날에 다 썼던 어. 얘기들. 왜냐 금액이 너무너무 싸니까. 존이러브님 안녕하십니까? 존이러브님도 들어오셨네요. 맥주 만조님하고는 잘 아시는 사이겠네요.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이렇게 봐봐. 이게 29만 원이에요. 32년 된 카메라예요, 이거 지금 32년. 86년도 응. 받으죠? 응. 그러면 2010 그러네. 자 봐봐 깨끗하잖아. 이거 안에도 보면은 상당히 깨끗해 얘가. 셔터막에도 뭐 얼룩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내구력을 갖고 있는 카메라라고 나는 좀 봐주고 싶어. 그래서 이 카메라의 특징을 조금씩 보면 이제 시대적인 좀 상황을 봐야 돼. 이게 왜 캐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를 좀 봐야 돼. 시대적인 상황을. 이 당시에는 캐논이 미놀타 X700이라는 카메라가 A-1이라는 카메라랑 이제 막 경쟁하면서 막 하면서 X700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카메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미놀타에서 맥삼 7000이라고 85년도에 요게 만들어지기 전에 상용화된 AF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어 갖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거든. 일으키고 있었고, 니콘의 FA 카메라가 멀티 패턴 측광 방식이라는 지금까지 그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정확한 패턴 방식을 갖고 만들어 쓰고 있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올림푸스 OM3하고 OM4라는 카메라에서 OM3하고 OM4가 활동했는데 OM4 같은 경우는 8회까지 멀티 패턴 측광을 해갖고 그거를 평균값을 내주는 시스템, 노출 시스템, 정확한 노출 시스템, 그 다음에 기능적인 노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랬을 때 캐논에서는 T70하고 뉴에폰 사이에 간극을 메꿔줄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것들을 다 만족시켜야 될 때지 시대 상황적으로. AF는 아니더라도 그래갖고 나온 게 T90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만든 카메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T 시리즈 캐논에서 T70, T50, 뭐 T90 이런 T 시리즈들은 편리성과 조작하기에 쉬운 카메라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야.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참 물고기다 물고기. 막 이랬을 때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고, 아까도 처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 사진가들을 위해서 만든 카메라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모토 내장형 카메라라 편리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기간은 짧았지만 광렬한 인상을 주었던 카메라다. EOS 마운트에서 650 AF 카메라, 지금의 또 디지털 카메라까지 같이 연동으로 가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또 몇 가지 설명을 해줄 게 있는데 또 뭐 얘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0년 전에 이 디자인은 굉장히 그때 참 센세이션이었지. 참 적응을 못할 수도 있었던 참 이상했어요 시절이지. 이게. 다 이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그땐 다 이렇게 각이 졌거든요 카메라가. 근데 이건 다 둥글둥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튀어나와서 조작이 됐는데 이 지금의 액정. 캐논의 액정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액정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낯설을 때였어요. 그렇지. 그때 30년 전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이때부터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의 또 특징은 이제 멀티 스포츠광을 8회까지 지원해준다. 올림푸스 OM4 그치름. 그 다음에 뭐 하이라이터 섀도우 측광 또한 지원을 해준다.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최대 9번까지 다중 노출을 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측광 방식이 SPC 소자를 쓰는 측광 방식이거든. 그게 이제 미러 밑에 있어. 그게 뭐야? 이 카메라는 니콘 F3도 그랬는데, 보면 렌즈를 빼면 뭐 복잡해. 씨 괜히 물어봤어. 뭔데? 이렇게 보면 봐봐. 여러분 보여줄게. 이 밑에 미러를 들면 하프 미러가 보여? 아, 하프 미러 보면 요 밑에 센서 하나 보여 요거? 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래나 모르겠다. 미러가 하나 더
더 있죠? 어. 소리가 녹음이 되려나? 미러가 하나 더 있고, 그 밑에 무슨 센서가 있어요, 바닥에. 어두워서 안 보이고. 어. 그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하프 미러가 있는 거는 올려주는 방식에서 밑으로 그 측광 방식을 넣어줘 갖고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한 측광을 할 수 있는 방식이야. 이게 이제 니콘 F3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측광 방식인데 그 밑에 센서가 있잖아. 요즘의 디지털 카메라는 그 센서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AF 모듈이 들어간다고, 모듈 센서가. 예전에는 거기가 노출 측광 센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측광 방식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측광 방식이야.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하프 미러가 달린 카메라에는 일반 평광 필터를 쓰면 안 돼. CPL 필터를 항상 써야 되는 거야. 그 기준이 내가 미러를 들어봤을 때 그 뒤에 하프 미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항상 참고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캐논 쓰는 친구들은 보통 뉴에폰을 쓰거나 니콘을 쓰는 사람들은 F3를 쓰거나 그랬잖아. 그런데 니콘을 쓸 때 FA를 쓰는 친구는 카메라를 좀 더 아는 친구고, 캐논도 T90을 썼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 사실은. 좀 있었어. 그때 우리가 이 카메라를 봤을 때, 야, 카메라 상당히 희한하게 생겼다. 그치? 둥글둥글하니까 각이 앉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카메라 굉장히 둥글둥글하고요. 뭔가 좀 어색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뭐 피사기 심도 미리 보기 버튼.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파인더 창에서 또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몇 개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빼면은 4개, AA 건전지 4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온오프 버튼하고 ISO 버튼하고 그 노출 보정 버튼이 또 뒤에 달려 있고. 이 당시에는 이게 획기적인 디자인이야. 그 당시 다 위에 이렇게 달려 있던 거 아니야. 모드 버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지는 않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했고 싫어하는 사람은 뭐 싫어하는 수도 있었던 거고, 어쨌거나 EOS EF 마운트의 베이스 모델이고 디지털 카메라에 계속 개발을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다.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참 이 카메라 오래간만에 보고. 근데 좀 깨끗하다 진짜. 30년 된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금액을 얘기해 드리면은 지금 이거를 인포카메라에서 협찬을 해줬는데 인포카메라 사장이 하는 말이 렌즈 50mm 1.4짜리 FD 렌즈, 이거 FD 1.4 렌즈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렌즈야 캐논에서. 이게 이제 70년대 한때는, 그때는 뭐 SSC 뭐 SC 이런 건데, 한때는 이 색감을 캐논 50mm 1.4 렌즈의 색감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지정해 놓고 공업기획협회에서 이게 모든 렌즈, 모든 메이커의 렌즈의 색감이 표준이 됐던 렌즈야. 이게 내 기억에 이게 대칭형 렌즈일 거야. 1.4 6.7mm 대칭형 렌즈인데 성능도 꽤나 좋은 렌즈야. 그런데 이것 렌즈도 깨끗하잖아. 그리고 이 렌즈가 10만 원. 이 29만 원. 캐논 T90 바디가 19만 원. 그러면 이거를 29만 원에 내가 사서 쓸 수 있다. 야, 난 너무 웃긴 게 요즘 똑딱이 카메라 있잖아. 우리 옛날에 막 10만 원, 9만 원 했던 똑딱이 카메라가 3, 40만 원씩 해 요즘. 난 그거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난 이거 살 것 같아. 물론 G2 이런 카메라들은 비싸지만 그 카메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카메라라 내가 얘기해 드리는 카메라.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꼭 똑딱이 카메라들 있잖아. 그런 것도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뭐 비싸게 이렇게 팔고 그러더라고. 무슨 뭐. 여러분들 혹시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난 니콘이 아니라 캐논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이 T90. 깨끗한 경우에, 이거 훨씬 깨끗한 경우에 T90. 그 다음에 돈을 좀 더 준다 그러면 뉴F1. 그 다음에 A-1까지. 78년도에 A-1이 만들어진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도 상당히 좋지. 베스트셀러지 몇십만 대가 팔렸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지.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X700보다 조금 더 좋다 라거나 거의 비슷하다는데 캐논에서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능까지 되는 좋은 카메라다 A-1도. 자, 그렇다면 선택은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캐논에서 나온 FD 렌즈가 지금의 이제 단점이라면,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나에서는 EF 마운트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87년도에 됐기 때문에 예전에 FD 마운트를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의 니콘 같이는 호환이 되지는 않아. 하지만 캐논의 FD 렌즈들도 시장에 상당히 많이 보이고 또 깨끗한 렌즈들도 꽤 있기 때문에 뭐 올림푸스 렌즈 것처럼 구하기가 어렵거나 펜탁스 렌즈 것처럼 뭐 다양성 뭐 하여간에 뭐 펜탁스 렌즈도 뭐 시장에 꽤나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뭐 웬만한 렌즈들은 다니고 싸기 때문에 캐논의 필름 카메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29만 원이면은 이거는 이 카메라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카메라예요. 정말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없는 카메라라고 보면 돼. 얘는 전자식 카메라 중에 29만 원. 렌즈 포함해서 바디만 사면 19만 원이야. 그러면 뭐 비싼 필터 하나 값이지. 비싼 필터 하나 값. 그런데 굉장히 이 정도면 깨끗하다, 상태가 좋다. 그리고 여기 아이피스 셔터도 있고. 아, 여러분들 그 뒤에 아이피스 셔터가 뭔지 아세요? 파인더에 이거 내리면 셔터가 내리면서 가려지잖아. 그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 이거는 이제 롱타임 뭐 야경을 찍거나 했을 때 우리가 눈을 안 대고 찍잖아. 그러면 뒤로 빛이 들어가면 노출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고급 카메라는 지금 이거처럼 여기다 아이피스 셔터라고 넣었다 뺐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보급형 카메라는 여기다 캡을 하나 주지. 뒤집어 씌우라고. 그런 차이들이죠. 항상 고급 카메라들은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특징은 8회까지 측광 가능하고 평균값을 내는 멀티 패턴 측광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섀도우 측광을 별도로 또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대 9번까지 그 다중 노출을 할 수 있는 거를 전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논에서 나왔던 바디 중에 전자식이 중에 가장 정교한 거의 마지막에 SLR 필름 카메라가 아닐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한마디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필름 카메라를 캐논 걸 사야 된다 했을 때 누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UF4이냐 T90이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할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졌던 카메라가 아닐까. 그 다음에 니콘의 비운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FA 카메라처럼 캐논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생산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던 비운의 카메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능, 내구력, 성능, 정확도, 이거는 아마 캐논 안에서 T90 바디를 따라갈 만한 바디는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리스트 상단에서 구매 상단에 올려놓아도 좋을 카메라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오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 어때? 이거 오래간만에 보니까 새록새록하지?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이제 뭐 다 많이 알겠지. 근데 우리 때도 T90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아. 많이는 안 썼어. UF4는 거의 다 알았지만 이게 이제 성능이 안 좋아서 안 썼던 게 아니라 생산 기간이 너무 짧았지.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요거 지나고 조금 있다 바로 이제 그 AF AF 카메라, 쪽으로 막 AF 카메라들 밀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카메라가 그랬는데 역시 멋진 카메라. 오래간만에 이 방송하려고 준비하면서 기억을 새록새록 다듬으면서 만져보니 또 예전 기분이 새록새록 나면서 기분이 새롭네요.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비 많이 오고 또 내일 모레까지도 비가 뭐 폭풍 올라오고 그런다 그래갖고 고생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토 아카데미 1호선 카페에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광학 렌즈, 우리가 렌즈 닦을 때 여러분들 뭘 쓰세요? 안경천 닦는 거, 뭐 샵에서 주는 천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거 말고 광학 렌즈 전용으로 닦는 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계속 써왔고, 또 하나는 이제 사슴 가죽구처럼 천연 가죽도 써왔는데, 요번에 그거를 대량으로 제가 좀 구매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돼갖고 좀 구매해갖고 소분해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들어오셔갖고 주문하시면은 굉장히 스크래치 없고 굉장히 잘 세척력도 좋은. 그게 뭐야? 너 광학천. 두 개인가 썼잖아. 나는 뭐 사슴가죽 사슴가죽 그 썼고. 사슴가죽 그거 말고 쓰는 저거? 거고 이제 나머지 내가 렌즈 닦을 뭐야, 때 쓰는 거. 어. 넌 어떤 건지 괜찮던데? 알까? 잘 닦이지. 그거 뭐 구하기도 사실은 어.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게. 기회가 다 갖고 내가 좀 그걸 좀 갖고 올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어디서 구했어? 잘 구했네. 사슴가죽은 워낙 힘들잖아. 사슴 가죽은 아니고 지금 파는 어. 거야. 그 사슴 가죽은 지금 판매를 못 하는 거고 음,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뭐 사냥 가죽을 하는데 인조지 인조. 지금 만든 건 인조 가죽도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광학 회사나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는 물품이거든. 그래서 크기는 한 23, 4cm 가로 세로 그 정도인데 그래고 어쨌거나 소분해서 제가 좀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구입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광고 하나 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비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방송 시간대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부였습니다. 네, 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